안녕하십니까. 예, 첫 시간이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대비, 예, 오리엔테이션. 제가 원래 이, 강의 시간에는 이제 강의만 하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예, 간단하게 한 시간 살펴보고, 그러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023년, 예, 작년,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내용은, 원서 접수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이제 22년도에는 11월 26일 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본 거죠. 이렇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교육학하고 전공 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날짜가 조금 바뀌겠죠.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보고 나서 1차 합격자들은 여기 실기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100점, 2차 100점 이렇게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차는 일반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A형, B형 40점, 40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실기 시험은 지역마다 조금 상이하고요. 종목이 좀 다르고 수업 실험, 면접 뭐 이렇게. 요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실기는 이제 조금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문항서하고 배점, 출제,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학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전공 A형, B형 90분씩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25에서 35%.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점이니까 80점 만점. 교육학 일반 교육학 20점, 우리는 이제 40점, 40점 해가지고 80점이죠. 전공 체육은 80점인데 교과 교육학이 그 80점 중에서 25에서 35%니까 한 30% 정도 생각하시면 한 24점, 23점, 22점, 3점, 4점, 5점 많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내용학. 내용학은 이게 25%가 되면 이건 이제 75%가 나오는 거고요. 80점을 넘지 못하니까 100%니까 80점이 100%인 거죠. 35%면 65% 이렇게 해서 100%에서 80점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내용은, 이건 경쟁률인데, 올해 경쟁률이죠. 예. 그 지역은, 지역 선택은 선생님들이 선택을 이제 하시는 건데, 어느 지역이 높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가, 중상 이상은 하죠. 올해도 이제 서울이 가장 높았죠. 높았는데, 이건 이제 경쟁률인데, 다음 화면에 이제 커트라인 나오는데 경쟁률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돼 있어서 한 10대 1 정도, 10대 1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특정 지역은 이제 10대 1이 넘어가는, 서울은 10.11대 1, 경기는 8.81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10.1이 약간 안 된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1명 붙는구나. 그러면서 9명을 제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 점수에서 한 5점 정도만 높으면 된다. 그러면 경쟁률이 20대 1이든 10대 1이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한 5점, 7점만 내가 높으면 경쟁률이 높든 커트라인이 높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서울이 제일 높았죠. 서울이 86.67. 비슷합니다. 그래서 85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85점을 받고, 그러니까 86점을 받고도 떨어지는 분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공 70점에 일반 교육학 16점. 이렇게 받고도 서울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71점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올해는 조금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공을 한 70점 정도 이상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조금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육학은 제가 합격하신 선생님들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은, 작년보다는 20점이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20점 받으신 분들도 꽤 많았고, 18점,
18점, 뭐 소수점, 18점 정도 점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18점 정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공을 70점 받으면 88점이 되는 거죠. 88점이면 다 통과하죠, 여기서.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커트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한 전공 70, 한 3점, 4점 정도의 일반교육학 18점, 또는 19점, 이 정도 받으시면, 뭐, 만족할 만한, 뭐, 그러니까 70, 한 3점 이렇게 받아도 사실 실수를 몇 개 해도 73점이 나오는, 그 정도 실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공은 70 초반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75점 받으신 분도 있고, 76점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뭐 74점은 많고요. 76점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드물고, 75점은 조금 더 많고, 74점은 정말 많고, 전공. 73, 2 이런 점수는 굉장히 많고요. 예. 이건 우리 체육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 커트라인입니다. 예, 올해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시면 체육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체육이 체육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체육이 서울이 86.67이었죠. 커트라인이 이제 86.67이었는데 다른 과목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등인 것 같습니다. 2등인 것 같고요. 사회 과목이 1등인 것 같은데 89.67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50점대도 있고, 뭐 60, 50, 이렇게 해서 평균 한 60점, 65점, 그 사이 같은데 우리가 지나치게 높죠. 그렇게 높은데 이거는 출제위원들의 성향입니다. 성향이고, 뭐 임용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쉽게 나온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커트라인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출제위원들이 뭐 올해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출제위원장, 유태호 교수님이 들어가셨고, 또 뭐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고, 뭐 3년 들어가신 분도 있고, 연속으로. 커트라인이 좀 높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출제위원들이 뭐 커트라인을 높여야 되겠다, 낮춰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부는 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너무 커트라인이 높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커트라인이 높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높아버리면 완벽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뭐 틀릴 만한 거 틀리고 맞출 거 맞추고 이렇게 해서는 통과하기 어렵죠. 그냥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높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고 오히려 더 높아버리면 지금같이 이런 상태에서는 변별이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실수하면은 당일날 좀 운이 없고 이러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더 높아버리면 뭐 실수고 뭐고 간에 실력 없는 분들은 붙기 어렵게 되는. 근데 문제 질 자체가 올해가 원래 기출문제가 참 훌륭한데 올해는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커트라인에 영향 받지 말고 우리는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건 아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순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 모형, 교수 스타일, 체육 교수론. 그러니까 체육 교수론이라는 것은 모형과 스타일을 뺀 나머지 교수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시덴탑과 링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생리학, 트레이닝은 생리학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리학하고 역학. 요거 강의 시간이 좀 깁니다. 요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게 제 책 2권, 교육학 2권. 요거는 내용학 1권. 그 다음에 심리사회는 내용학 2권. 요거는 내용학 3권. 그 다음에 요거는 교육학 1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요거 하고 교육과정론까지 해서 그 교육학 1, 2권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내용학 1, 2, 3권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문서 때문에 이렇습니다. 올해 이제 2022 개정 여기 이제 고시가 됐죠. 고시가 돼가지고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데 문서는 나왔는데 총론하고 강론은 다 고시가 돼서 뭐 그걸 외우면 되지만 조금 더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해설서하고 또 이론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론서가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럼 문서가, 좀 늦게, 나중에 외우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강론하고 총론이 나와 있으니까 총론은 됐고, 강론이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암기하시고 계셔도 뭐 나쁘진 않지만, 하여튼 요거는 뒤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필요한 자료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총론하고 강론 딱 그 문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해도 문제가 없다.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강론과 총론을 좀 외우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건 차차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올해 나온 배점인데요. 그 출제 점수 해가지고 수업 모형에서 8점, 교수 스타일에 3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교육과정론에서 이제 7점 나온 건 개인 및 추구 모형 뭐 이런 문제들 배점이 좀 크다 보니까 7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체육 교육과정론이라는 것은 그 사조, 그 다음에 교육과정 모형,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형하고 스타일은 책 한 권짜리 책이니까 그런 걸 제외한 게 체육 교수론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제 책 2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육학 2권에. 교육과정론에 보시면 문서하고 이제 사조, 교육과정 모형, 통합교육과정, 뭐 수준별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론이라는 건 제 책 1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10점씩 나오는 거죠. 생리학에서 10점, 역학 10점, 심리 10점, 사회 10점, 측정평가 10점, 요거는 8점. 요 체육사하고 체육철학은 6점에서 8점 정도 나온다. 올해는 뭐 체육사에서 조금 많이 나온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대략 보시면 요거 합치면 뭐 7점, 10점, 22점 나온 거죠. 체육교육학에서 22점 나오고, 아까 보셨지만 25%에서 35%, 80점 만점에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한 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2점, 23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리학, 역학, 심리, 사회, 측정평가는 각각 10점, 나머지 체육사, 체육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간 일정은 뭐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과목들 다 이론 수업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순서대로 쫙 다 설명해 드리고, 그게 이제 이론 수업이고요. 이론 수업 할 때 이제 기출도 같이,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론 강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기출. 오늘은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새로 이제 탭을 구입하시느라고 이제 날짜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탭으로 하면서 제가 기출문제 할 때, 이건 지금 필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탭에다가 바로 필기하고 밑줄 긋고 그렇게 기출 분석. 사실 강의 시간에 이론 강의 이제 문풀이나 모고 때에는 뭐 요게 활용이 되겠지만 제 문제를 여기다 띄워야 되니까 이론 강의 할 때는 기출 문제만 여기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다 여기다 할 겁니다. 이거는 장점은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잘 이게 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직접 쓰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기출 문제만 이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10점씩 나온다. 이 내용학에서 가장 큰 과목들이 생리, 역학, 심리, 사회죠. 그 측정평가까지. 그럼 합치면 이게 벌써 50점이죠. 50점 나오고 교육학에서 한 22, 3점 나오고 나머지는 체육사,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요 과목으로 넘어갈 거고, 제 책 교육학 2권, 그 다음에 내용학 1권, 내용학 2권, 내용학 3권, 그 다음에 교육학 1권.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수업이 진행된다. 이론 수업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론 강의 시간에 기출문제를 같이 10년치를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아까 본 거 아닌가? 예. 이거 됐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그 다음에 7, 8, 9, 12주. 이건 이제 12주가 될 수도 있고, 11주가 될 수도 있고, 뭐 13주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성이 다 차는 만큼 12주 정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 12주. 하루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할 건데, 뭐 일요일 날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선생님들 의견 받아가지고, 작년에 거의 대부분 토요일 날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토요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우리 실전 시험에 맞춰서, 임용고시 시험에 맞춰서 뭐 10시 4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영역형 모의고사는 토요일 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2번 하는 거죠. 영역형 문제를 1시간 동안 풀고,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설명드리고, 예,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시간 또 새로운 시험지, 다른 시험지로 또 풀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해설 한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2타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주 하게 되면은 24번, 예, 24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 수업 했던 거, 예, 그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 수업 했던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영역 과목들을 뭐 체육 수업 모형 뭐 한 80문제에서 100문제, 이것도 한 60문제에서 80문제, 이것도 한 80문제, 또 100문제인데 이제 매년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애는 진짜 100문제고 어떤 애는 뭐 70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보면 매년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은 문제수로 이걸 쭉 순서대로 다 영역형 모의고사에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이때 공부했던 것들을 이때 다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고 그렇게 영역형 모의고사가 마치게 되면은 공부가 거의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보는 요건 이제 영역형 문제만 다루는 거고, 요건 이제 다 섞어서 보게 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예, 이때 한 8주는 이제 8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 주하고 마지막 전주, 그러니까 7주, 8주 차이는 제가 이제 출제위원들 자료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가 이제 7주, 8주에 나가는 거고요. 1주부터 6주까지는 정상적인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이론, 7월부터 9월은 영역형 모의고사, 10월부터 11월은 실전 모의고사. 이 영역형 모의고사 할 때 막 섞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순서대로 쭉 그냥 냅니다. 앞에 그 책 페이지 순서대로 쭉 내기 때문에 거의 다 거기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예, 막 이렇게 앞에서 냈다, 뒤에서 냈다, 막 섞어서 냈다 그런 것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고요. 예, 영역형 모의고사는 공부한 거를 쭉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뽑아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뭐 대략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은 제 책만, 책은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성향이 다양하시죠. 그래서 제 책만 보시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원서를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땐, 이 2권의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시험부 2022년 8월 1일 날 나왔죠. 올해 사회학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여기서 나온 거고 체육교사가 들어가서 여기 저자입니다. 체육교사 이승만이라는 식으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스포츠와 교육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출제위원 정보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빨라서 출제위원을 바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혼자만 뒤로 좀 감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건 이제 이분이 들어가셨잖아요. 예, 이분이 들어가시고, 이 책 저자가 들어갔고, 예, 김병준 교수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여기서 들어가서 뭐 자기 책에서 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책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론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뭐 그 순위를 매기는 건 그렇지만, 이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2등은 뭐냐? 이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책 2권은, 물론 이 책들이, 제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교육학 1, 2권이 나와 있고, 내용학 1, 2, 3권이 이제 나올 건데, 이 책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이 책하고 이 책의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책을 전부 다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 2권 정도는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 책은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왔지만 급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요 2권은 좀 가지고 같이 활용하시고, 저는 여기서 문제도 내고, 제 책 이론서에도 있지만, 여기서 문풀이나 모고 문제를 여기서도 낼 거거든요. 예, 내면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제 책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 책에 아마 제 책에 없는 부분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지만, 그래서 이 책을 전부 다 옮겨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교재에는 없지만 요 책에만 있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한 20개, 이런 거 한 30개를 뽑으셔가지고 같이 가져가시면 좋고,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러면 그냥 제 교재만 하시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이튼 선언, 이런 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점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맞추기 위해서 요 두 권의 책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실력이 너무 높죠. 그래서 두 권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 책은 운동역학 이 책은 출제위원들이 좋아하시는 책은 아닙니다. 좋아하시는 책은 아닌데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참고하시는 기출 뭐 원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책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시간만 많이 가고. 근데 요 운동역학 요 책은 계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풀이 과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력 향상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 책을 보고 내지는 않습니다. 예, 뭐 교수님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는 인천대에서 들어가신 거죠. 작년도 그렇고. 예, 그분 같은 뭐 이런 책을 펴놓고 내고 이러진 않는데요. 그분들이 참고하시는 책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그런 책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으로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계산 문제 이런 거 약하신 분들은 이 책을 활용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꼭 우리가 같이 좀 공부하시는 게 좋고 운동역학은 역학이 좀 약하신 분들 저 책으로 하시는 게 좋다. 참고하시는 게. 저 책은 뭐 풀이 과정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잘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이게 올해 이게란다. 이분이 올해 출제위원장이었죠. 네, 출제위원장인데 이분은 이 책은 한번 나올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거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 한 번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학에서 지금 책 올려놓은 게 이 책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책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이 책만 우리가 언젠가 한번 예전에 언제였지? 19년도였나? 18년, 19년도 뭐 쇼네 반성의 유형 두 가지 쓰라. 김대신 선생님 책에서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저 책에서 한 2점 정도 탁 내는 그런 연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을 올려놓은 거고 이 책을 사시면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기 좀 안 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시면 저한테 이 책에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한 뭐 15개? 한 2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제가 저한테 핸드폰을 하시면 저한테 메일로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어떤 내용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봐라. 그럼 그거 참고하셔서 그 내용만 보셔도 괜찮고 그런 내용을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내겠지만은 그래도 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셔도 괜찮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조하는 책은 이 책과 이 책입니다. 이 두 권.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포츠 윤리학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이 내용들이 다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윤리학을 한 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이 책을 보시면 같이 참고해서 제 교재랑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노량진에서 유명한 책이지 출제위원들이 보는 책은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보는 책은 대한미디어 스포츠 지도사 이론서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 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여튼 요 책이나 그 책이나 뭐 책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윤리학 책이 한 권 필요하신 분들만 활용하시고요. 굳이 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사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론서는 제가 대학 이론서는 다 말씀드렸고, 결국 역학 계산 문제가 약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책. 그리고 요 두 권은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이고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학이 필요하신 분들, 윤리학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봐야 되는 게 기출문제죠. 우리 역대 기출문제하고 이제 지도사죠. 지도사. 그럼 선생님들이 이 기출문제는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10년치 기출문제, 그러니까 지금 시험 사실 예전 20년 전 문제는 지금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않은데 안 보셔도 됩니다. 전혀. 안 보셔도 되지만 굳이 안 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도사까지 보는 마당에 우리 그 체육 임용고시 예전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굳이 하나도 안 볼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요 성진희 선생님 요 책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답이 나와 있고 해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오류도 있습니다. 오류도 있는데 딱 봐서 이상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전화 안 받습니다. 352로. 제가 대부분 공부할 때 전화 꺼놓거든요. 꺼놓으니까 전화하시면 기록이 남으니까 제가 문자로 남기시면 돼요. 질문, 궁금하신 거 전화하시면 됩니다. 밤에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새벽에. 그럼 아침에 문자 남겨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시다가 이게 좀 내가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르다. 예. 10년치는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릴 거지만 그 전에 있는 거 중에서 좀 답이 오답도 조금 있지만 이걸 능가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 책을 보라고 많이 권유를 했거든요. 강사들의 그 기출 강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이거만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만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만큼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6주, 8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을 펴놓고 해설 다 나와 있고 정답 다 나와 있고 활용하시면 되죠. 이거를.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 책 기출문제를 보면은 예전 주관식 문제는 사실 요즘하고 안 맞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기출하고 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자료 같아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시험이 끝나면 분석을 하십니다. 분석을 하시면 보통 7년치를 분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제위원 들어가시면 최근 5년에서 7년 거를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최근 7년 동안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다 라든가 최근 7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비체육교사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거지 20년 전 기출 가지고 그거 볼 시간도 없습니다. 딱 3주 만에 문제를 완성해야 되는데 말이 3주지 마지막 주에는 인쇄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2주 안에 문제를 다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구상을 하고 들어오시죠. 근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와서 만드시는 거고, 좀 처음 들어가시는 분이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미리 큰 계획은 세우고 이제 들어오셔서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들어오셔가지고 기출문제 다 20년치 볼 만한 시간이 없는데, 오늘도 저는 오면서 작년 출제자하고 통화하면서 왔습니다. 그 이제 다른 얘기 하느라고 이제 통화하면서 왔는데, 작년, 재작년 심리학 출제자가 제 대학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9시쯤, 그래도 교수님이 되셨으니까 8시 59분 딱 넘어서 9시에 제가 통화 잠깐 하고 왔는데, 그건 다른 사적인 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해보면, 근데 우리 선배님도 출제위원도 제주대 교수입니다. 근데 선을 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후배 지간이라도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왜 교수님들한테 기출문제를 참고하라 이렇게 하냐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완성도가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문제들을 가장 정확한 문제들이니까 그걸 참고하라고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보는 거지, 그 기출문제를 베껴가지고 재탕하라고 보는 그런 교수님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7년치를 많이 본다. 5년이나 7년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가장 좋은 샘플이니까 그런 의미로 보는 거고, 재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활용하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론 시간에 이제 10년치는 여기다 띄우면서 바로바로 할 거고, 그 10년치를 벗어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문풀과 모고에 필요한 내용들, 그래도 의미 있는 문제가 좀 좋은 문제들은 약간 변형해서 문풀과 모고에 다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보실 때에도 사실 객관식 기출문제는 좋거든요. 객관식 그러니까 2009년 이전 문제들은 사실 지금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안 맞고, 2009년, 10년, 1년, 2년, 3년, 이렇게 5년치에 나와 있는 객관식 기출문제들. 그 문제들은 문제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그건 이제 답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기출문제집을. 그 다음에 이제 지도사가 되게 자격증이 복잡한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사도 제가 여기 뒤에도 가져왔는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체육 지도자 연수원 여기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탕화면이. 그럼 여기 시험 문제 정답 요거 치시면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 정답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번거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여기 지도자 연수원 치고 들어가서 여기 가서
지도사 다 있으니까 문제가 다 다운받으면 되는 거고, 그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책을 하나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책이 요건 이제 작년에도 이제 보통 출판사는 요 출판사가 괜찮거든요. 시대고시기에. 근데 사실 이 출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기출문제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 두 권 중에 두 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고 이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7년치가 들어가 있죠. 기출문제가. 요건 아마 6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요런 것 중에서 그럼 기출문제 6년치를 지도사, 이게 이제 스포츠 지도사죠. 전문이 있고 뭐 생활이 있는데, 예, 문제는 똑같습니다. 2급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한 권으로 2급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런 거, 그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 스포츠 지도사 2급 치면은 이런 책들이 뜨는데, 목차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하고 기출문제 한 2년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요. 그런 건 사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출문제니까, 물론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출력받으면 되지만, 그건 단점이 뭐냐면 정답만 있지 해설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해설이 있거든요. 해설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우리가. 예,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요 책이 됐든 요 책이 됐든, 예, 이런 책들을 작년에 제가 요 책 8월에 나온 거 추천해 드렸는데 2페이지 피면 바로 세방화가 나옵니다. 예, 사이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권 중에 한 권 선택하셔가지고 사시는 게 좋다고. 또 이 책이 아니더라도, 예, 기출문제가 한 5년 이상 나와 있는 그런 교재를 사용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출판사나 저자는 그게 상관없는데 시대고시기획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생활 스포츠,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게 참 그런데 1점 1점이 소중하니까, 예, 이렇게. 요게 7년씩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괜찮고, 뭐 요거는 한 6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하고 생활은 똑같으니까 그냥 생활 요걸로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 예. 이게 뭐 제가 지도사 시험 이걸 할 필요 없는데 1급이 있고, 예, 2급이 있고 이렇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복잡하죠. 그럼 이제 2급, 우리가 보통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보냐, 예, 요거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두 권 중에 한 권 선택해서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작년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다 못 올려놓는 거죠. 올해 문제가 포함된 책은 한 8월쯤 되면 나옵니다. 8월쯤 되면 이 시대고시기획에서 보통 보면은 제일 빨리 냅니다. 책을. 그래서 8월 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그때쯤 돼서 이 책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 책을 사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보고 이러는데, 좀 급하신 분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예, 지금 사시면 작년 것까지는 들어가 있으니까 저거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 제 문풀 시작할 때, 예, 7월, 8월 정도 돼서 저런 책을 사서 제 문풀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보시면 좋죠.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에서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완전히. 예, 완벽하게. 이런 문제 푸는 공부는 되게 쉬운 공부입니다. 예, 시간도 잘 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선호하십니다. 문제 푸는 것들을. 근데 사실은 문제 푸는 시간은 되게 많습니다. 1월부터 1년의 반을 이론 수업하고 나머지 반은 문제 푸는 거잖아요. 제 그 문풀 문제만 해도 글쎄요, 한 600~700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다가 이런 책들, 문제들 이렇게 푸는 시간이 이제 7월부터 그런 문제를 풀면 되는데, 지금 성급하게 문제를 지금부터 막 이런 걸 볼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근데 지도사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다 해결된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문제를 내겠죠. 문풀이나 모고에서. 그럼 선생님들이 보신 문제에서 제가 약간 변형해서 내겠죠. 그런 걸 맞추고 이러면서, 예, 우리가 1년을 잘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도사 2급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1급이 문제죠. 1급. 예, 1급까지 봐야 되냐? 보통 이제 2급에서 끝납니다. 선생님들이 2급 정도만 보시고 1급은 안 보시는데, 나는 완벽하게 지도사를 다 혹시 어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책 1급은 책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1급 시험 보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책이 별로 없는 겁니다. 2급 책만, 서점에 가도 2급 책만 굉장히 많죠. 종류도 굉장히 많고. 1급은 요 책밖에 없습니다. 예, 요 책.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책은. 요 책은, 그 1급에 이제 과목이 4과목인데, 이제 4과목 중에서 우리가 뭐, 이거는 완벽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예, 이런 책들은 뭐, 한국체육사, 그 다음에 심리, 사회, 역학, 생리학, 예, 윤리,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교육학만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은 웬만한 건 다 보시면 되고, 스포츠 교육학의 문제까지 풀어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이제 4과목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고, 여기는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 저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늦게 나오죠, 책들이. 그러니까 작년 문제까지 들어간 책은, 요건 이제 작년 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요런 책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 요건 작년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책은 다음 주 정도 돼야 이제, 뭐 교보문고 이런 데서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굳이 추천드리지 않지만 하여튼 지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격증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건강운동관리사죠. 권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뭐 8과목이나 되더라고요. 8과목.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냥 이 책 한 권 사셔가지고, 기출문제 6년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 다 들어가 있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출문제하고 관련되는 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 그 기출문제 정리해 놓은 게 있다 이러면 이거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기출문제 정리해 놓은 게 없다라든가 그냥 쉽게 공부하고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요거 하나 사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나온 책이 요 책 말고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더, 근데 뭐 요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 책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도사. 우리 전공 기출은 아까 그 책 한 권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지도사 기출은 2급은 요 2권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1급은 여기 기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권은사도 여기 6년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기출문제와 해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런 책이 사기가 싫다 이런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문제 및 정답 여기 클릭하시면 권은사, 뭐 전문, 생활 뭐 다 있습니다. 출제 그 문제들. 기출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카페를, 전에 있던 학원에서 썼던 카페는 이제 학원 카페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카페가 아니고, 그 활성화도 왜냐면 제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 크게 애정도 없었습니다. 학원은 좋았습니다. 학원은. 제 학원을 뭐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카페가 제 카페가 아니니까 언젠가 내가 학원을 옮기면 이 카페는 같이 가져갈 수 없는 카페다 해서 다 이렇게 전화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십니다. 전화하시고, 카페에다 글 올리시는 분은 제 수강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거기다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근데 제 수강자 중에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한데, 대부분 전화로 많이 하시고, 요번에 카페를 만들면 카페로 많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카페로 하셔도 되고, 일로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불편할 때 전화 꺼놓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이거 전화하셨다가 제가 전화 올까봐 전화 켜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 꺼놓으세요, 그냥. 전화 꺼놓고 공부하다가 저랑 이게 맞을 때 통화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통화가 안 되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뭐 전화 못 받아서 뭐 그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선생님들 스케줄대로 쭉 하시고, 저한테 전화했다가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선생님 전화 꺼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죠. 그럼 지도사. 지도사는 그래서 제 카페에, 그러면 이런 거 하기 귀찮다. 제가 이거 다 해가지고 제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은 선생님이 제 카페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내가 책 사기 싫으신 분들은 책을 사는 이유는 그냥 한 권으로 편하게 보는 거, 그리고 해설이 있어서 보는 거고요. 그냥 문제하고 답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번거롭다 이러면 제 카페에다 제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아까 이제, 이런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교육학 과목이 이제 수업 모형이 있는 거죠. 수업 모형. 이거 보통 8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6점에서 10점. 보통 요즘에는 보면 한 8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업 모형, 그 다음에 교수 스타일, 그 다음에 교수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포함한 교육과정 이론들,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체육교육학이죠. 교육학. 그 다음에 이제 내용학. 저기는 뭐 그대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내용학은 이제 생리학, 심리학, 그 다음에 역학, 사회학,
그 다음에 측정평가, 그 다음에 체육사 철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과목들은 뭐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역이 뭐 과목이죠. 예. 그 영역들은 뭐냐면 요거. 예.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3점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 보통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2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히 요게 중요하죠. 체육 수업 모형.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1, 2, 3, 4, 5 정도까지 실력을 많이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올려놓고 한 6, 7월부터는 그냥 점검하는 정도로 공부하시고 6월, 7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면 6, 7월 전까지는 이런 과목을 공부 안 하냐? 그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시되 6월 정도, 그러니까 문풀 시작되기 전에 생리, 역학, 수업 모형, 스타일은 공부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7월부터 이런 암기 과목들을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교수론 이런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가 오래 들어가니까 외우기가 좀 많죠. 근데 외울 게 많은 건 전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외우는 거고 나만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2과목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얘네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실전에서는 차이가 나죠. 실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접근이 쉽다. 설명 듣고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을 넘는 그 정도 우리 실력이 되는 분들보다 월등히 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한 6월까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같이 가면 된다.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학, 역학.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들, 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생리학하고 역학을. 그리고 심리, 사회, 측평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면 된다.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외우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시험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뭐 생리도 역학 다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누구는 나는 심리를 굉장히 잘하고 나는 뭐 사회는 굉장히 못해 이렇게 하진 않고요. 나는 역학이 좀 문제죠. 그죠? 역학이 약하다. 뭐 생리학, 모형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실력. 그러니까 이 4과목을 꽉 잡고 있으면 요거만 해도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형 8점, 스타일 3점이잖아요. 이거 12점. 이 생리학 10점. 이거 10점이죠. 그러면 32점이죠. 이거를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러면 이런 것들도 사회 이런 암기 과목들도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별을 좀 둬야 된다. 다 잘해야 되지만 저는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겸손한 편인데요. 겸손한 편인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막 장사꾼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의 학교 대학 선배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예를 들어 모형은 잘하고 스타일은 잘하는데 이걸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잘하는데 역학은 못한다.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실력이. 똑같은데 이제 선생님들은 다르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저는 뭐 모형 스타일, 뭐 생리 이런 역학은 잘하는데 뭐 심리 사회는 못한다. 이게 못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심리 사회가. 그런 거 없고요. 다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갖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강사가 뭐 이거는 못하는데 뭐 저건 잘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1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공한 68점에서 72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 올해는 사실 71점도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런 분들도 69점 수도 없이 수두룩하게 떨어졌습니다. 68점은 물론 붙은 분들도 68점도 서울 아까 높았지만 68점 제가 기억나는 분만 해도 68점 붙은 분, 교원대 선생님인데 68점 맞고 붙더라고요. 일반교육학 잘 나오면 붙죠. 19점만 나와도 붙잖아요. 그죠? 19점 나와도 붙는 거니까. 근데 71점 맞고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평균적으로 요 정도 올해 시험에서 요 정도 받는 사람들보다 요 2과목, 그다음에 요 2과목은 훨씬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도 우리가 순탄하게 잘 정리하면서 갈 수 있다.
실제 시험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상반기에는 역학 생리학 위주로 그리고 체육 수업 모형 위주로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과목들은 접근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로 뭐 OT 설명드리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없죠. 이게 책, 이거 뭐 사이트, 이거 제가 카페에다 다 올려놓을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뭐 그 지도사 문제 다 사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죠. 시간이 많으니까 급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력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선생님들 실력은 어느 정도 50% 이상이 다 결정됩니다.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충실하고 이 문제 푸는 공부는 그 이후에 그 이후 5개월 동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막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체육 수업 모형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